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던지 아니면 일반 매매로 사던지 간에 이 아파트를 우리가 3개월 안에 팔고 수익을 내는 거를 단타. 네. 뭐 어떤 분들은 초단타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편의상 단타라고 할게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오늘 영상 제목처럼 이 단타를 통해서 매수 잔금을 치고 이틀 만에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세금 뗄 거 다 떼고 한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좀 믿기지도 않았고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이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 저축만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느껴져서 부동산 단기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 이 단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저축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종잣돈은 부족하고 저축만으로는 종잣돈 모으기가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쩌면 종잣돈 모으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종잣돈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늘리고 싶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유튜브 콘텐츠에서 다루는 것처럼 지역을 추천하거나 물건을 소개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단기 투자로 어떻게 1200만 원을 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방법과 기준도 포함해서요. 이런 방법이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만 이 영상을 봐주시고 오늘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이 단기 투자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제대로만 이해하셔도 남들보다 몇 년은 빠르게 종잣돈을 모으실 수 있고 더 안정적인 부동산인 서울과 수도권 투자를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부동산 단기 투자라는 그 말을 딱 들으면 양도세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매매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활용해서 지금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도세가 아니라 일반 소득세를 내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일반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서 6%부터 45%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내가 벌어들인 돈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단기 투자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그 금액이면 세율이 한 6%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 정도를 내니까 기존 양도세보다는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매매 사업자에 대한 설명은 제 영상 중에 매매 사업자 영상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금은 그렇게 우리가 좀 적게 낸다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사야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이거를 좀 리스크 없이 돈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많은 영상에서 매매 사업자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시고 어떤 단지,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는 설명한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했던 그 부동산은요, 저는 단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단지. 이 어떤 지역적인 흐름이나 이 거시 경제의 흐름보다 그 단지가 정말 거래가 되는 단지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매도를 하실 때 이 단지의 특성을 모르고 투자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 단지가 지금 팔리는 단지인지 아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단지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단지는 어쨌든 지금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거래량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호갱노노나 아실에서 보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와 아실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거래량이 있는 단지는 누군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같은 불안한 시기에 거래를 한다? 아파트를 산다? 누가 거래를 할까요?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투자자 매수 못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때문에 못 하죠.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DSR 때문에 안 되시죠. 진짜 저처럼 단기 투자 경험이 있다면 모를까?
그저 그런 경험으로 소액인 종잣돈을 내가 지금 투자해서 단기 투자로 종잣돈을 늘린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찍힌 단지는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중개사님한테 전화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은 단지들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라는 의미예요. 그 단지가 구축이던 복도식이던 상관없이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그 단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지를 매수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되판다고 했을 때는 우리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 단지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단지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의 특성이 실수요자들에 의한 거래량일 때 이 거래량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기준을 확실하게 드리면 이 단지의 거래량이 한 달에 적어도 한 건 이상 6개월 정도 그 추이가 이어진다면 거래량이 꽤나 저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이상이면 더 좋겠죠. 제가 이번에 매수하고 바로 이틀 만에 매도했던 단지도 거래량이 이랬어요. 지난 8월 달부터 쭉 거래량이 한 달에 한 건 이상 쭉쭉쭉 있었고 가격만 괜찮으면 거래가 늘 있는 단지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경매든 일반 매매든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알맞게 매물만 내놓으면 늘 거래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있는 단지라는 얘기예요. 즉 안전하다는 거죠. 단기 매도가 가능한 단지라는 거죠. 제가 어느 단지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단지를 언급하면 그 단지 중개사님들이 좀 괜히 이렇게 간 보는 전화들을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좀 이게 가격이 왜곡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는 그 단지를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울산 동구에 있는 대단지 구축 아파트입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단지에서 조사해야 될 거는 바로 단기 매도로 적합한 매물이 있는지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경매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일반 매물 중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단타로 적합한 매물 기준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다른 강의나 유튜브에서는 못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단타로 적합한 매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설명드리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로얄동인지, 중간층 이상인지. 여기서 중간층 이상이라는 거는 탑층 제외 1, 2, 3, 4층 저층 제외를 말합니다. 나머지 층들은 다 괜찮아요. 뭐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런 층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테리어가 기본인 상태, 즉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 매물이 단타로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단타로 매수한 물건, 바로 산 물건을 우리는 3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 침체장에서 또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 물건을 살려는 아까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층이나 탑층 같이 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원할까요? 정말 그 1층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물건을 지금 절대 먼저 안 사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무조건 싸고 좋은 걸 찾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조건, 로얄동, 중간층, 인테리어 기본에서 로얄동과 중층은 좋은 조건에 속하죠. 그리고 얘네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로얄동과 중층이라는 조건은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팔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인테리어는 내가 돈만 들이면 그리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사야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물건은 그만큼 가격에 인테리어 비용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즉, 단기 매매로 수익이 안 나는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기본인 물건을 산다면 이 기본인 물건을 인테리어만 잘하면 C급 가격에 사서 A급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처음에 우리가 인테리어가 아닌 기본인 물건을 사서
인테리어를 싹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 이게 지금 먹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매도를 여러 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단기간에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 단기 매물, 단기 투자에 적합한 매물의 조건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니,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얼만데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럼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견적 제대로 손품 발품 파시면서 조사해 보셨나요?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틀 만에 지금 1200만 원 순수익해서 매도 계약했다는 물건 있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로얄동 중층인 물건 중에서 인테리어가 기본인 물건만 제가 쫙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저렴한 매물, 매도자의 상황이 급한 매물만 제가 찾은 다음에 이 매물을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가격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 비용을 미리 조사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또 취등록세, 중개사 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팔면 수익이 나겠다라는 계산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물건을 사기만 하면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받쳐주니까 충분히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23평 기준으로 샷시 포함해서 2,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10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전 인테리어를 했어요. 요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보통 내가 전화만 해보면 2,600, 700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 다섯 군데만 더 전화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그 단지 못하죠. 아니면 내가 500만 원을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산 가격 대비 팔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단기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단기 매도에 적합한 매물을 사전에 보시고 이런 조사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매물, 원하는 견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볼까요? 포기는 안 하고 다른 물건을 봅니다. 포기를 안 한다는 의미는 제가 원하는 조건의 그런 매물이 나올 때까지 중개사님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단지의 매물들을 쭉 훑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단지들은 그 금매가 나오면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 금매로 괜찮겠다. 그러면 저는 바로 가계약금을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여러분들이 두 달 혹은 많이 걸리면 세 달 안에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방법이고요. 일반 매매로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단기 매도에 대한 투자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기 매도를 위한 요 단지에 대한 기준이 내가 있는지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단지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지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가 일단 단지 레벨에서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지를 고르셨으면 내가 이 단지에서 어떤 매물을 잡아야 단기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기준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단지는 거래량이 지금 시기에 많은 단지들, 한 달에 한 건 이상, 이런 단지들을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단지에서 단타에 적합한 매물의 기준은 첫 번째 로얄 동일 것, 두 번째 탑층과 저층을 제외한 중층의 매물일 것, 마지막 세 번째 인테리어는 기본 매물일 것. 요 세 가지를 먼저 매물들을 딱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 매물을 내가 얼마에 매수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까지 내가 조사를 했으니까 충분히 요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하면은 내가 단기 매도로 얼마를 벌 수 있다. 요런 가격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입찰가 혹은 금매 가격을 가계약을 거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경매로 입찰해서 폐찰하시더라도 그 입찰가를 적으시거나 일반 매매라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모니터링 하시면서 기다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 노동을 하시면 충분히 두 달 안에 혹은 세 달 안에 1,500에서 2천만 원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1년에 네다섯 개만 하시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버시는 겁니다.
그럼 내 소중한 월급을 100% 저축하지 않더라도 종잣돈을 내가 5천만 원 정도 1년에 저축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저축을 병행하시면 당연히 더 좋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이 단기 매도에 대한 영상을 좀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단기 매도로 종잣돈을 얻고 싶은 분들, 빠르게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좀 집중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